중첩법으로 우리 6장하고 7장은 다 똑같다 그랬죠. 6장하고 7장은 여러분들 이걸 푸는 거야, 그지? EI V2 프라임은 M을 가지고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두 번 적분해서 푸는 게 이제 이중적분법이고, 두 번 적분하는데 이 모멘트 방정식이 다구간일 때는 하나의 구간으로 해가지고 그냥 브라켓 함수를 써서 하는 이중적분법. 그래서 이중적분법은 그냥 이중적분법이 있고 브라켓 함수를 써서 하는 이중적분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첩법. 중첩법은 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중첩법을 이용할 때는 표를 내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중첩법을 쓰고, 표를 이용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기구학적인 막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이중적분법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했었어요. 실수하지 않는 확률이 많으니까. 자, 오늘은 7장에 그 부정정보 문제를 푸는데, 부정정보 문제는 반력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반력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 키인데, 반력을 구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중적분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번 그 표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이용하려면 교재를 펴서 279페이지하고 280페이지의 표 6의 2하고 6의 3을 써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다 들어왔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면 먼저 이런 것들은 안 주어져요. 시험 문제를 풀면 이런 게 있다는 반력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안 주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자, 여기는 고정단위니까 누가 마이크 켰나 보다. 마이크 혹시 켜져 있으면 끄세요. 이게 노이즈가 생겨 마이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딱 해야 되는 게, 자, A는 고정단위니까 얘는 반력이 2개 생긴다. 얘는 놀러지시니까 B는 하나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서 이렇게 RB, RA, MA 이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시험 볼 때 이거 안 줘.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왜 부정적인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심해 평형 방정식을 하면 X, Y 방향의 모든 심해 합분제라면 RA 플러스 RB는 W0 곱하기 L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 하면 A점에 생기는 모멘트 MA가 있고, 그 다음에 W 때문에 생기는 게 있죠. W0L 곱하기 뭐예요? 이거의 반. L 나누기 2.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RB 곱하기 L. 부호는 MA는 플러스고 얘는 이렇게 도니까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도니까 플러스. 그죠?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자, 얘를 보면 변수가 지금 몇 개니? 변수가 3개, 방정식은 2개니까 1차 부정적이 되니까 하나에 뭐가 필요해요? 더 추가적인 적합조건식이 필요한데, 이 적합조건식을 뭘로 찾는다 위해서는 표를 이용해서 찾는다. 중첩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중첩법을 이용해서 하라 그러죠.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중첩법은 이게 중첩법을 가지고 풀라는 건지 이중적분법으로 풀라는 건지 브라켓 함수를 써서 하라는 건지 그거에 따라 해야지. 중간고사 때는 그걸 자기 임의대로 풀면 틀려요. 자, 얘는 중첩법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표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첩법을 이용할 때는 병계 조건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표 6의 2하고 6의 3에 보면 이렇게 생긴 본은 없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생긴 형태는 없어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오른쪽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지? 오른쪽은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을 비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표는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써주면, 자, 오른쪽을 선택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경계 조건을 선택하면 얘는 일단 무시하고 이 2개 때문에 생기는 거를 내가 표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먼저 써줄게요. 자, 오른쪽을 내가 선택하고 B는 내가 일단 경계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는 W0 분포하중 때문에 생기는 게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외팔보겠지. 외팔보.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W 재료 때문에 생기는 형태고, 근데 원래 거하고 틀리지. 원래 거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더해줘야 돼. 그지? 뭘로? 똑같이 하고, 뭐가 빠졌지? RB. 그죠? RB. 얘는 W0, 얘는 RB. 자, 이걸 중첩법으로 해서 푸는데, 이 경우에 요 B점, 끝단에서의 처짐이 있을 거고, 그죠? 얘도 여기서의 처짐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쳐져요? 이렇게 쳐지겠지, 그지? 아래 방향으로 쳐지겠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쳐져요? 이렇게 쳐질 거란 말이에요. 윗방향으로 쳐져. 결국은 뭐야? 첫 번째 거에 생기는 델타 B하고, 그죠? 두 번째 거에 생기는 델타 B를 더하면 어떻게 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는 처짐이 없잖아, 그죠? 얘가 0이 되게 하면 얘가 하나의 추가 조건식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두 개하고 연립으로 풀면 추가적인 우리가 반력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린 이거를 중첩법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하면 웨팔보 두 개가 된다 이거지. 뭘로 이루어진 W0하고 RB.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처짐, B에서의 처짐, 두 번째 경우에 대한 처짐, B에서의 처짐을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그 표를 한번 봐야 돼. 그 표 6에, 저기 웨팔보일 때는 표 6에 2인가 그럴 거예요. 6에 2에 보면 이렇게 분포화중일 때 끝단에서 처지는 처짐식은 이렇게 돼. 얘가 아래 방향으로 처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마 교재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방향만 바꾼 거니까 똑같은 경우야.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한 끝단에서의 처짐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얘는 위쪽으로 처지니까 플러스가 되죠. 결국은 B에서는 근데 이 두 개가 더한 게 원래는 처짐이 없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두 개의 식이 같다는 거니까 여기서 RB가 구해져. 자, 얘를 원래의 두 식에 대입하면 RA가 구해지고 MA가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첩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심해 평형 방정식을 뭐 해가지고 모멘트를 안 구해도 되는 거지. 물론 반력에 대한 그 식 두 개는 찾아야지 이제 문제를 푸니까 그것까지는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첩법은 표를 이용해서 하는데 표를 이용할 때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A나 B 중에 하나를 이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단순 지집으로 못 만드니까 웨팔보를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A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A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하중은 W0하고 B가 되니까 그 두 개의 조합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문제를 풀린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듣고는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예제 7의 9, 7의 9예요. 자, 예제 7의 9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좀 7의 8보다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좀 A의 반력이 2개, B의 반력이 2개니까 얘는 미지수가 4개고 평행방정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아마 2차 부정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얘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그 표를 한번 봐야 돼. 이 표를 안 보면 나중에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100% 틀려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보면 A나 B 중에 하나를 없애서 해야 되니까 얘는 웨팔보 문제겠지, 그지? 웨팔보로 중첩법을 내가 풀어야 될 거예요. 그죠? 단순 지집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그 웨팔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표 6의 2를 써야 되는데, 표 6의 2에 분포화중 있는 게 쭉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삼각형 분포화중 빼니까 분포화중은 2개야. 전 구간에 걸쳐 있는 거하고 일부 구간에 걸쳐 있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일부 구간에
걸쳐 있으니까 네 번째 걸 써야 돼. 근데 네 번째 걸 잘 보세요. 분포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고정단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A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B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얘는 B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첩을 해주면 돼요. 자, 보세요. 얘는 왜 A를 해서 하면 안 되냐면 A를 해서 하면 분포화중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 이런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에서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B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B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세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이걸 먼저 그리고 할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B를 기준으로 하니까 B에 있는 거는 사용을 못 하니까 MA, RA, U10 요 세 개예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분포화중 요놈 쭉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작성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그 다음에 MA, 여기가 MA, 얘가 60, 그 다음에 또 뭐야? RA. 자, 그러면 이용할 수 있지. 자, 얘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걸 이용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은 맨 밑에 걸로 이용할 수 있지, 표에. 그 다음에 요 놈은 첫 번째 걸 이용할 수 있지. 그러면 각각을 뭘 얻어야 돼? 요 끝단. A점에서의 얘는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A를 잘 보시면 얘는 처짐도 제로지만 모두 제로야. 고정단위니까. 회전도 제로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A에서의 처짐이 제로. 그죠? 첫 번째 경우. 얘도 A에서 처짐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도 A단에서의 처짐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또 뭘 구할 수 있어? A에서의 회전각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A점에서의 회전각을 구할 수 있어. 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A점에서의 처짐을 회전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각각 요거 처짐끼리 더하면 얘가 결국 0이 되겠지. 왜? 원래 A에서는 제로니까.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0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좀 다시 정리된 걸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심해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먼저 반력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반력식을 만들면 RA 플러스 RB는 60 곱하기 90으로 해서 하나의 식이 나와요. 여기 하나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모멘트 A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하면 MA, 그 다음에 60 곱하기 90에 이게 60이 여기 반이니까 4.5니까 7.5, 그죠? 그게 요거야, 요거. MA 있고, 그 다음에 MB 있고, 그죠? 그 다음에 RB 곱하기 전체 길이 12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또 하나씩 이렇게 나와. 근데 얘는 요게 잘못했어요. 요거는 미지수가 4개고 식이 2개고 하기 때문에 얘는 2차 부정적이니까 얘는 추가 조건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 추가 조건식이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 여기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참조로 제가 이거 잘못 써놨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식이 2개가 있으니까 2차 부정적이기 때문에 추가 조건식이 2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A점에서의 처짐의 합은 제로, A점에서의 회전의 합은 제로. 그래서 2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하면 이게 플러스는 좀 작긴 한데 이렇게 B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럼 각각을 표를 이용해서 하면 A점에서의 전체 처짐을 다 더한 다음에 하면 얘가 0이가 됐고 A점에서의 회전각도 다 더하면 0이 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헷갈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으면
아래로 처지는 건 내가 다 마이너스로 본다. 아니면 플러스로 본다. 하나를 정해놓고 A점에서의 회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본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마이너스겠지. 그럼 이 식으로 하면은 그럼 뭐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처짐이 아래 방향으로 처지고, 그지? 얘도 아래 방향으로 쳐져. 얘는 윗 방향으로 쳐지고,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이 놈은 두 개는 같고 얘는 틀린 거야. 자, 회전을 봅시다. 얘는 이렇게 회전해, 그지? 얘도 이렇게 회전해. 얘만 이렇게 회전해. 이거 부호가 서로 두 개는 같고 하나만 틀린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분포화 중일 때 첫 번째인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 요 경우에 대해서 A점에서의 처짐하고 회전각을 구한 게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기준을 다 마이너스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경우지요. 아이고, 두 번째는 끝단에서 모멘텀만 걸렸을 때 끝단에서의 처짐하고 우리가 회전을 구한 게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짐하고 회전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얘는 부호만 얘만 플러스지, 그지? 아까 두 개는 우리가 기준을 전화면으로 가요. 예시. 네. 전화면으로 가면 전화면에서는 요 두 경우는 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요 경우는 이제 플러스. 왜냐면 방향이 서로 틀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해도 돼. 원하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전체 A점에서의 처짐은 0이다. 그래서 처짐만 쭉 더해서 0으로 하면 바로 여기서 MA가 얻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 A점에서의 회전은 다 0이다 해서 쭉 하면 여기서 RA가 얻어져. 그럼 이 두 개의 나온 거를 어디다 넣어요? 원래의 식에다 넣어서 구하면 RB하고 나머지 MA도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력이 구해지는 거예요.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중첩법을 이용해서 부정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여기를 어느 걸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 틀려요. 물론 이 문제도 내가 그냥 A점으로 삼고 싶다. 문제 풀 수가 있어. 근데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준을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A점을 기준으로 내가 문제를 삼으면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되고 얘는 MB,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RB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얘를 더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놈이 첫 번째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러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지. 왜? 이거를 상쇄시키는 거죠. 여기 이만큼. 그지? 그럼 얘 결과적으로 얘는 몇 개가 돼? 중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나오는 게 네 가지 경우가 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네 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이 얻어져요. 근데 B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3개만 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4개를 해야 되고 A점을 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할 수 있는데 중첩법을 하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편한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7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모. 자, 이거는 우리 등록이 돼 있어요. 사이버 한맛에. 그래서 6문제니까 2주 후니까 여러분들은 2주가 추석이 끼는데 그냥 내셔야 돼. 왜냐면 다른 반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이거를 2주, 추석이 아니구나. 추석 지나고 내는구나. 10월, 그죠? 2주 후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추석이 아니구나. 자, 6장하고 7장은 거의 같은 거죠. 그죠?
자, 6장하고 7장은 같은 거야. 6장하고 7장은 같은 거야. 왜 같으냐? 얘는 뭘 이용을 하느냐? EI V2'은 M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이중적분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중적분법인데 브라켓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 중첩법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자, 7장은 정정이니까 얘는 처짐 구하는 게 주로 문제의 요지였어요. 그죠? 탄성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는 적분상수만 구하면 이제 바로 됐죠. 근데 7장은 뭐야? 부정정보 문제예요. 부정정보. 부정정이기 때문에 얘는 반력을 구하는 게 먼저 키였어요. 자, 근데 7장의 부정정보 문제도 처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7장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서 끝났는데 요 위에 이후에 또 요 놈을 적용해서 하면 얘도 또 처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너무 하기 때문에 부정정은 이제 반력까지만 문제를 푼 거예요. 왜냐면 6장에서 처짐 구하는 걸 다 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굳이 처짐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반력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6장에서는 적분상수 C1하고 C2만 구하면 끝났는데 부정정분 문제에서는 적분상수 C1하고 C2 구하고 또 뭐가 해요? 추가 조건식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지. 왜? 부정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중첩법을 이용하면 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많이 생략된다. 그래서 6장, 7장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가 이제 강의계획서의 계획이 8장까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6장하고 7장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중간고사는 우리 오픈북으로 볼 거예요. 집에서 볼 거예요. 기말고사는 이제 대면으로 볼 건데 중간고사는 오픈북이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 뭐 유튜브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친구 찬스 쓸 수 있어. 써. 중간고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뭐 친구 찬스 써봤자 별 도움은 되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6장 7장은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그래서 6장 7장 하면서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이메일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이메일을 좀 하고 급할 때는 뭐 전화 뭐 우리 학교에 보면 내 사무실 전화 나와 있잖아. 사무실 전화로 하시면 돼요. 내가 또 여담으로 얘기하면 어제 그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과제 그 이틀 전에 현대자동차하고 과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요.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제 이걸 복합재료라는 거를 써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제를 참여해서 하는데 이거 할 때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이거. 자, 우리 그 2장에서 이미 배웠던 거야. 2장에서 보면 아이고 2장에서 우리 배웠던 건데 2장에서 보면 후쿠의 법칙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으로 하면 얘가 3차원으로 나와 이렇게. 그래서 요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애우는 거는 되게 쉬워요. 다시 설명을 해두면 얘 3차원에서 2차원, 1차원 만드는 걸 설명을 해줄게요. 후쿠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는 일축 기준으로 보면 2 곱하기 입실론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입실론을 앞으로 넣고 식을 쏘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시그마 나누기 2가 이게 이제 그 1차원 후쿠의 법칙에 대한 식이야. 근데 3차원으로 가면 얘가 x, y, z가 다 나와. 그럼 3차원으로 가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아니라 팁을 알려드릴게요. 애우지 않아도 얘는 금방 알 수 있어. 자, 응력의 그 변형률이 3개가 나오죠.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3개가 나와요. 자, 얘는 아까 후쿠의 법칙에 의해서 다 1 나누기 2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곱해지냐면 시그마가 곱해지는, 그죠? 얘가 1차원 후쿠의 법칙이야. 그죠? 자, 근데 얘는 x니까 여기에 그냥 x만 써주면 돼.
자, 얘는 y니까 이게 y만 써줘요. 얘는 z니까 z 써줘. 자, 근데 얘는 1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니까 얘는 시그마 x인데 안 쓴 게 뭐야? 시그마 y하고 시그마 z. 일단 더해. 오케이. 자, 두 번째 시그마 y가 있는데 안 쓴 건 뭐야? x, 시그마 x하고 시그마 z가 안 써졌지. 그죠? 그 다음 맨 끝에는 시그마 z니까 안 써진 게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야. 이렇게 더해. 자, 그래서 이 가로를 쳐요. 자, 근데 시그마 x는 입실론 x는 시그마 x 썼는데 y하고 z는 안 썼으니까 이를 빼줘 다. 그래서 일단 다 빼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뺀 다음에 요 앞에다가 포화성비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 왜? 이거는 포화성 효과 때문에.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차원 일반의 후크의 법칙이야. 왜 이걸 했느냐? 왜 이걸 하느냐? 8장은 2차원 이제 2축 응력 상태를 가지고 배우는 게 8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식을 좀 알아야 돼. 자, 8장의 2축 하중이라는 건 뭐냐면 XY만 보는 거예요. XY. 그러니까 관련된 능력은 뭐가 있어요? 3개밖에 안 나와. 뭐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전달 능력으로는 타우 XY 이 3개만 다루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얘도 보세요. 2축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Z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럼 2축 상태는 얘가 Z만 제거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실론 X는 이렇게 되고 입실론 Y는 이렇게, 입실론 Z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축 하중이다. 1축 하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 X만 남고 Y가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럼 1축 하중일 때는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3차원에서 다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3차원 요식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유도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아야 우리가 그 8장을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야, 아직 9월인데도 강의실은 좀 더워. 그래서 에어컨을 조금 켰다 꼈다 해야 돼. 아, 참. 그래서 8장을 좀 봅시다. 8장. 오늘은 강의할 내용이 8장 중간까지, 8장 많이 나가고 싶어도 많이 못 나가는 게, 많이 나가면 또 호목을 내줘야 돼. 호목 한 주에 2개 내주면 욕할 거 아니야. 저희 막 하고, 그지? 그래서 한 주에 호목을 하나 정도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진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오프라인 기준으로 강의자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강의 속도를 보면 온라인이 엄청 빠를 수밖에 없지, 그지? 왜냐면 내가 칠판에 이걸 쓰는 시간이 없잖아.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50분 수업을 하면 진짜 막 한 7, 8주만 해도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강의의 질이 쑥 떨어지는 거지. 숙제만 많고 막. 그럼 저희 막 그럼 욕하겠지, 그지? 야,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내가 우리 와이프가 애들도 그러고 나하고 비슷한 연예인을 TV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되게 그런 거 싫어하거든. 나는 나의 그 독립성이 있는데 그지? 누구랑 비슷하다는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는. 근데 나도 TV 보면서 약간 그 재수없는 애가 하나 있었어. 내가 왜 걔가 재수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그 뭐지? 무슨 그 트롯 가수들 나오는 그 방송이 있나 봐? 거기에 그 이름이 정민호? 아니야, 맞아? 걔가 나하고 비슷하대. 동네 아줌마들도 그러더래. 거기 뭐 신 교수님 그 거기에 나오는 거 누구랑 비슷하다 그래갖고 아 짜증이 나가지고 봤는데 좀 재수없더라고. 웃자고 한 얘기야.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좀 서로 이게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를 하면 수업을 하면 참 재밌는데 이 영상으로 하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네. 자, 8장 보세요. 8장. 자, 이제 여러분들 8장인데 재료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8장이에요.
왜 8장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뭐 이런 분야 비슷한 쪽으로 갔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학 이론 중에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그 저기가 8장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5장, 6장이에요. 빔이야. 8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재료학 2가 타대학, 일부 대학들은 대부분이 옛날에도 전공 필수야. 근데 우리가 교수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재료학 2, 유체육학 2, 연력학 2 다 선택을 풀었잖아. 원래는 그게 필수가 돼야 되는데 필수로 되면 다른 교수님 강의를 학생들이 못 듣는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시수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료학 2, 유체육학 2, 공업수학 2, 연력학 2를 선택으로 푼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2과목을 다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해요. 왜 그러냐면 기계공학을 나왔는데 역학 과목 2를 안 들었어. 그러면 내가 기계 관련된 학생이나 누굴 뽑고 싶다. 그럼 안 뽑지. 2를 안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역학 과목 2는 수업을 들은 게 좋아요. 그 성적이 뭐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일단 듣는 게 좋아. 그거는 여러분들 그 알지만 취업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 알지? 수업이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채용이면 여러분들 나도 이제 면접을 이런 공사나 이런 데 가서 그 취업 면접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에 한밭대생도 있는데 내가 한밭대생인지도 알 수가 없어. 이름부터 모든 걸 가리니까. 근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학생이 뭘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성적도 확인 못해. 수강한 과목은 내가 볼 수 있어. 그거는 해줘요. 근데 기계 관련된 걸 뽑는데 2를 안 들었어. 이게 누가 뽑냐? 안 뽑지. 점수를 안 줘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2를 듣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웬만하면 2를 듣는 게 좋아. 8장 그 중에서 재료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2인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필수가 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8장의 구성은 챕터도 제일 많아. 여러분들 그 교재의 그 두께도 보면 8장이 제일 많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게 8의 5절부터가 중요한데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압력 연기 이 부분이. 그래서 8장 오늘 강의는 8의 4절까지 하는데 4절 끝나면 원래 호목이 나오는데 호목 나오기 전까지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지난 다음부터 이제 8의 5절부터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뭐 여기까지 될지 이제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저기 좌우되는데 아마 8장까지 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8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일축하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기본적인 후크의 법칙. 시그마는 2 곱하기 1 실론. 이게 아주 그냥 일축하중에 대해서 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아니야. 이게 여태까지 배운 게 다 여러분들 일축하중에 대한 거야. 축하중을 받는 봉의 공식 어떻게 돼요? P 나누기 A잖아. 비틀리움 받을 때 응력 공식 어떻게 돼요? T로의 J잖아. 자, 부피를 받을 때 응력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MI. 이게 다 하나밖에 안 나와. 이런 게 일축이야. 근데 지금부터 이게 아니다는 얘기지. 이축 하중이나 조업 하중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시그마 X, 시그마 Y라는 게 두 개가 다 나와.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가장 단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축 하중이나 조합 하중을 해야 되는데 압력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축 하중을 유발시키는 부재이기 때문에 이축 하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잘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압력 용기라는 게 나와. 압력 용기. 이제 저도 이제 압력 용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압력 용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국가연 ADD하고 이제 과제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압력 용기가 이제 미사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를 해요. 복합재료를 써서. 그래서 이제 국가연에서 이제 이 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이제 소재를 선정하고 이제 얘를 샘플로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여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압력 용기야. 아주 고급화된 압력 용기지. 저급화된 압력 용기는 뭘까? 저급한 압력 용기. 부탄가스야, 부탄가스. 부탄가스 통. 그래서 압력 용기라는 건 뭐냐면 두께가
용기의 반경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것들을 우리가 압력 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를 얼마로 보느냐, R 나누기 T를 한 10 정도 이상으로 봐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압력 용기는 그 두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두께가 가지는 응력 편차가 5%이기 때문에 이 두께별로 이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 압력 용기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이 안쪽하고 바깥쪽의 응력차가 작기 때문에 이 전체 두께에서의 응력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압력 용기는 실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 압력 용기 두께가 이렇게 압력 용기 안에가 있으면 여기 안하고 바깥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얘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압력이나 여기에서의 응력이나 여기에서 응력이나 가운데서 응력이나 5%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다 같다라고 보고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압력 용기라고 하면 두께가 얇다. 이 보이는 건 되게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되게 얇은 거예요. 근데 압력 용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통형, 실린더형 압력 용기라고 그래서 압력 용기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압력 용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형 압력 용기는 뭐냐면 이렇게 원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만약에 도식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압력 용기 원. 그래서 정유를 좀 닫는다든지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가스 압력 용기 뭐 미사일 만들 때 쓰이는 게 이런 형태고 얘는 어떤 뭐 저장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 압력 용기는 왜 압력 용기라고 하냐면 내부에 요게 이제 비어 있는 건데 여기에 기체나 액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체나 액체가 들어가면 압력을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압력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을 이용해서 추력을 발생해서 휙 날르게 하는 게 이제 미사일이야, 미사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가스를 밸브를 통해서 조금씩 내보내 갖고 하는 게 이제 부탄가스 뭐 그런 거잖아. 압이 있기 때문에 이 밸브를 열면 압이 쭉 나오겠죠. 가스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우리 그 가스통이나 부탄가스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압력 용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압에 의해서 얘가 터지지 않게 설계를 해야지, 그지? 얘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 엄청난 압으로 그냥 터질 텐데. 자, 그래서 압력 용기를 해석할 때는 응력이 중요한데 이 압력 용기 자체가 이축하중이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원통형 압력 용기 이렇게 생길 거예요. 실린더형 압력 용기. 자, 원통형 압력 용기 표면에서의 응력을 보면 두 가지야. 이쪽 방향이 길이 방향. 그래서 축 방향 응력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주 방향 응력을 시그마 C라 그래서 원주 방향 응력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축 응력이겠지, 그죠? 길이 방향 응력하고 원주 방향 응력. 그래서 이 응력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 우리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압력 용기, 이 실린더의 압력 용기를 이 점선으로 잘라가지고 반으로 쭉 잘라. 첫 번째. 얘를 요만큼을 도려내요. 머릿속에 생각해. 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놀빵이야. 그 다음에 가운으로 뚝 잘라. 그럼 요 형태가 되겠지. 그죠? 자, 요 형태가 되면 이렇게 음양화된, 이렇게 된 거. 요 진한 파란색. 얘가 두께야. 그 다음에 안에는 유체나 기체가 이렇게 쌓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어떤 응력 성분을 얻을 수 있느냐? 시그마 C를 얻을 수 있어. 시그마 C. 자, 그죠? 그럼 얘는 시그마 C가 이 두께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 이쪽 방향으로는 시그마 L이 생기지만 얘는 일단 고려하지 말자는 거지. 시그마 C만 한번 고려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응력에다 면적을 곱하면 힘이잖아. 그럼 요 면적을 구하면 돼. 요 면적. 자, 요 두께가 뭐야? T잖아. 두께에다가 dx를 곱하면 이 면적이니까 t 곱하기 dx가 면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C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 되는 거야. 그죠? 그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압력은 사방팔방으로 그 힘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이 시그마 C 방향으로 되는 압력 방향은 이 방향일 거란 말이야. 그죠? 압력이 이렇게 다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압력에다가 요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겠죠. 이 면적은 어떻게 돼? 반지름이 아니니까 2R 곱하기 d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 P에다가 2R 곱하기 dx 하면은 이 압력 때문에 생기는 힘이 돼. 방향은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힘의 평행에 의해서
요 두 개하고 요 놈은 심해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심해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정리하면 시그마 C가 구해져요. 어떻게? PR 나누기 T. 그래서 우리 PRT 하면 돼. 그래서 실린더형 압력용기에 실린더형 압력용기의 원주 방향 응력은 PR 나누기 T가 되는 거예요. PRT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그마 C는 결정이 됐어. 그럼 시그마 L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놀빵을 반으로 잘리지 말고 그 놀빵 자체를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놀빵 자체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짙은 파란색 이 부분이 우리가 압력용기의 두께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쭉 응력이 생기는 게 시그마 L이겠지, 그죠? 그럼 시그마 L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이 면적이 이제 쭉 보면 두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압력용기 두께가 해당되는 면적이 이제 요 면적이란 말이에요. 요 면적을 구하면 돼요. 자,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 내부나 외부나 이게 압력용기의 두께가 작기 때문에 두께가 되게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압력용기의 원래의 반지름은 R은 여기고 그 다음에 얘 중간선을 따지면 여기 중간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얘를 실선하죠. 이렇게 중간선을 따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좀 더 가겠지, 그지? R보다 좀 더 가겠지. 그 R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죠? 여기는 R 바라고 했네, R 바. R 바는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지? 그죠? 근데 여기서 T가 되게 작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뭐하고 같아? 그냥 R하고 같다고 보아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면적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원호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2파이 R이 되겠지, 그죠? 2파이 R에다가 이 두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면적이 되는 거야, 이 면적. 그래서 시그마 L에 2파이 RT를 하면 시그마 L 때문에 생기는 심해 성분이 되고 압력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평형이 되는 방향을 찾으면 이 방향이지. 압력은 항상 이렇게 가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 다음에 압력이 가해지는 건 이 면적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럼 두 개가 심해 평형을 이뤄. 걔들 가지고 적용하면 시그마 L 축방향의 응력은 PR 나누기 ET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시그마 C, 그러니까 압력용기의 응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얘가 빨간색으로 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용기, 실린더 타입의 압력용기를 구했어요. 자, 압력용기, 이 원주 방향의 응력은 어떻게 했죠? 우리 구했지? PR 나누기 TR. P는 압력의 내압. C가 나와 갑자기. P는 뭐냐면 압력용기 안에 있는 기체나 액체의 압력이고 R은 압력용기의 반경, T는 두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하는 게 이제 길이 방향, 축 방향의 압력용기의 응력을 구해서 이게 어떻게 돼? PR 나누기 ET, 그냥 두 배 차이지, 그지? PR 나누기 ET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파손이 된다 그러면 어떤 걸로 파손이 될까? 어떤 응력이 센 거야? 시그마 C가 높은 거지, 그지? 시그마 L보다. 그럼 얘는 파손이 된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파손될까? 시그마 C가 높으니까 이렇게 파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압력용기를 용접을 하거나 리벳을 쳐서 한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지금 직선으로 칠한 요 부분의 리벳 강도가 원주 방향보다 몇 배? 2배 높게 리벳을 치거나 용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압력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시그마 C가 시그마 L보다 몇 배? 2배 높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리벳을 강하게 몇 배? 2배 정도 강하게 해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린더형 압력용기는 응력이 두 개인데 길이 방향하고 원주 방향인데 그건 PRT 관계인데 시그마 C가 PRT, 시그마 L이 PR 나누기 ET다 하고 외워두시면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압력용기는 뭐가 있다 그랬지? 구형 압력용기가 있다 그랬어요. 구형 압력용기도 마찬가지로 이축응력인데 구의 이유가 뭐야? 구의 원리. 구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아. 그죠? 구니까. 그 얘는 응력은 이축이지만 모든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하면 그냥 반을 쭉 자르면 돼. 근데 이 형태가 앞에서 구한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실린더에서의 실린더 타입에서 축방향 응력 구한 거하고 똑같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구형 압력용기에 걸리는 응력은 PR 나누기 ET가 되는 거야. 뭐 유도해 볼 필요 없어. 똑같아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 압력용기는 이축이지만 모든 방향의 응력이 같으면서 그 값이 얼마야? PR 나누기 ET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린더형 압력용기는 시그마 C하고 시그마 L이 생겨요. 얘는 PR 나누기 T, PR 나누기 ET. 구형 압력용기는 시그마 C하고 시그마 L이 같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라고 표시하면서 얘는 PR 나누기 E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형 압력용기는 응력이 2개, 구형 압력용기도 응력이 2개지만 실린더형 압력용기는 시그마 C하고 시그마 L이 틀리고 구형 압력용기는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뭐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면 혹시 물어보세요. 압력용기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보니까 제가 올해 군무원 시험인가? 군무원 시험 재료학 나온 거 검증을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빈 문제. 그 다음에 팔짱용. 이게 2개가 거의 70~80% 나오더라고. 그 중에서 압력용기 이 문제도 계속 나와요. PR 나누기 T, PR 나누기 T. 자, 그래서 압력용기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인자가 3개가 되지, 그지? 내압, 압력용기의 반경, 압력용기의 두께, 이 관계를 알아야 돼. 내압이 커지면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지지, 그죠? 반경이 커지면 응력이 커지니까 위험해지지. 두께가 작으면 응력이 커지니까 위험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근데 얘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팩터가 아니야. 왜냐면 압력용기가 정해지면 거기에 닿는 기체나 액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설계인자는 2개예요. 그래서 응력을 낮추려고 그러면 R을 줄이거나 T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R을 줄이면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 두께를 높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참 적절히 조절하면서 이 응력이 파손이 안 되게 설계를 참 조절하는 게 압력용기의 키예요. 그래서 실제 이걸 우리 랩에도 있지만 이 수압 테스트를 해요. 실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계속 지입해. 그럼 물이 어느 정도 팽탄되면 빵 터지잖아. 그때 요 터지는 압을 찾으면 이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압력용기 시험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좀 잘, 아이고. 문제를, 이제 8의 1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할 때도 낼 거야. 중요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용기의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그림이 있지만, 자, 원통형 강제 압력용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구 덮개를 씌운대.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압력용기는 실린더 타입인데 얘를 막는 거를 그냥 이렇게 콱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막냐면 실린더 타입의 압력용기를 방구 덮개 이런 식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거는 실린더형 압력용기가 되고 이 바깥에 거는 구형 압력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압력용기가. 자, 주어진 게 관의 내경이 720mm, R 주어진 거예요, R. 자, 그럼 요것도 R이 되지, 그지? 똑같이 R이니까. R이야. 그 다음에 두께가 7.5mm, 그죠? 되게 작지. 두께가 7.5mm. 그 다음에 내압 P 값을 주어져 있고 탄성계수하고 포화성비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2개를 구하래. 실린더하고 덮개의 응력하고 반경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 압력용기를 할 때 실린더하고 덮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압을 받으면 어떻게 돼? 내압 때문에 팽창하겠지, 그죠? 그러면 실린더도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고, 그지? 그랬을 때 이 실린더의 원래의 방지름이 R인데 이 변화된 요, 요 델타를 찾으라는 거예요. 실린더에.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이 방구형 덮개도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지? 방구도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방구 덮개도 늘어나는데 얘도 이게 원래는 R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거란 말이야. 이 델타 R.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반경 변화가. 그 다음에 응력은 이거에 생기는 응력을 구하라는 거지. 응력은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이 반경 변화 찾는 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씩 봅시다. 먼저 실린더에 대해서 봅시다. 실린더. 실린더는 우리 실린더니까 실린더의 응력 공식을 써서 원지방향 응력하고 축방향 응력을 구하면 되죠. 자, 실린더의 축방향 응력하고 원지방향 응력은 PRT 관계인데 두 배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린더의 얘는 요거예요. 실린더만 고려한 거예요. 실린더의 응력은 두 개지. 시그마 C하고 시그마 L. 자, 시그마 C는 PR 나누기 T. P는 0.75MPa, R은 720ml, T는 7.5ml. 그냥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72MPa이 나와요. 시그마 L은 이거의 반이니까 그냥 36MPa 나오지. 자, 그래서 응력은 그냥 공식에 넣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실린더가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팽창을 하게 돼요. 과장돼서 그릴게. 과장돼서 그리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돼요. 그죠? 원래 요 길이는 R이야. 아이고, 이 R을 왜 이렇게 쓰냐. 원래의 길이는 이게 R이에요, R. 자, 근데 얘가 델타 R이에요. 얘를 구하라는 거야, 델타 R. 델타 R. 자, 델타 R 구하기 어렵잖아요. 잘 생각만 하면 돼. 자, 변형률의 정의가 뭐야? 변형률의 정의. 변형률의 정의.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변형률이 있을 거야. 변형률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난 길이 나누기 원래 길이니까 델타 R 나누기 R이야. 자, 그럼 여기서 델타 R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필론 R 곱하기 R 하면 되지. 자, R은 주어져 있어. 720ml로. 얘만 구하면 돼. 자, 아까 얘 이축 응력 상태에서 변형률 공식 어떻게 돼요? 시그마 R. 시그마 R인데 얘가 그 원지 방향이니까 얘를 입실론 C로 하면 되지. 입실론 C. C로 하는 게 낫지. 그죠? 원지 방향이니까. 자, 얘는 응력이 두 개야. C하고 L.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2 나누기 1. 시그마 C니까 입실론 C니까 시그마 C가 나와. 빠진 게 시그마 L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따는 거니까 빼기 해주면서 뭐만 한다고? 포화성비. 그러면 얘가 개선이 되지.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얘가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반경 방향이 구해지는 거야. 자, 그걸 다시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경 방향의 변화는 변형률의 정의, 변화된 길이 나누기 원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델타 R은 입실론 C 곱하기 R이에요. 자, 입실론 C는 뭐냐? 원주 방향의 변형률이야. 그래서 원주 방향의 변형률은 이축 응력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가지고 하면 돼요. 이축 응력 상태의 후크의 법칙. 자, 그래서 얘를 다 대입만 하면 되지. 시그마 C, 시그마 L, 포화성비 0.18, 탄성계수 200 곱하기 기가파스칼. 그러면 얼마나? 요게 나온단 말이야. 얘를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그게 뭐가 돼? 반경 방향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계산하면 0.23m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압력 때문에 이 실린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게 한 0.2mm 정도 늘어난다라는 게 구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방구도 마찬가지야. 방구도. 자, 방구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얘가 내압을 받으면 어떻게 돼? 얘도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과장돼서 그리면.
자, 그럼 원래 길이가 얘가 R이야. 요만큼이 R.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 델타 R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구형 압력 용기에서 응력은 정해져 있잖아. 뭘로? PR 나누기 ET로. 그냥 그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구형 압력 용기에 대한 거는 PR 나누기 ET니까 36메가파스칼이야. 자, 구형 압력 용기의 원주 방향, 반경 방향 길이는 똑같아. 근데 응력이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하면 변형률이 구해져요. 걔를 가지고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반경 방향 변화는 덮개는 0.09mm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실린더는 0.2mm 늘어나고 구는 0.09 늘어나니까 불연속이지, 그지?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학원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답 없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불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때 하는 탄성론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딱 하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8의 예제 1은 응력을 구하고 이축 응력 상태에서 변형률을 구하고 거기다가 R을 곱하면 반경 방향 변화를 각각 구할 수 있다.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 우리 그 8장의 압력 용기에 관련된 것까지 했었어요. 압력 용기까지 이제 했었는데, 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8의 3절 압력 용기 했었고, 8의 3절 이제 제목을 보면 횡하중하고 무슨 그 축하중에 대한 조합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니야. 새로운 게 아니야.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 있어요. 요걸 잘 보시면 하중 형태가 두 가지야. 하나는 수직하중이 작용하고 하나는 축하중이 작용을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됐다 그래서 제목이 축하중하고 횡하중의 조합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응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걸 중첩으로 하면 돼. 얘를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어떻게? 하나는 F1하고 F2가 작용하는 이런 형태. 자,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는 빔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P만 작용하는 경우. P만 작용하면 얘는 어떤 경우 돼? 축하중을 받는 봉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경우 수직하중에 대해서만 고려한 경우, 얘만 고려한 경우에 응력은 어떻게 돼? 빔이니까. 응력은 마이너스 im y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축하중만 고려한다 그러면 응력은 어떻게 해? 축하중일 때 응력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는 P 나누기 A가 되잖아. 자,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응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P 나누기 A 빼기 마이너스 IMI. 이게 중첩하면 돼. 그래서 주요 조합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배운 거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얘는 응력의 두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조합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우에 응력 분포가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직하중만 있을 때의 응력 분포는 중립축에서 0이고 바깥에서는 그 맥시멈이 되니까 이런 분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축하중만 작용했을 때는 P 나누기 A니까 얘가 일정하게 되죠. 이렇게 인장이 두 개를 더해. 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 중립축이 바뀌게 되지 위로. 그래서 이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얘를 0으로 두면은 중립축의 위치도 구해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놓고 y를 하면 얘 이 중립축 위치 새로운 중립축 y가 구해지는 거예요. 얘는 중립축이 당연히 0이겠지. 그죠? 얘는 0이겠지. 그래서 이런 축하중하고 횡하중의 조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배웠던 그거를 이용을 해서 중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제를 두 개를 풀면 이제 그 수업이 끝나는데 이 예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예제 8의 2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예제 8의 3은 약간 좀 개념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제 8의 3은 여러분들이 호목을 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제 8의 2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어떠한 그 이유 때문인지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요만큼을 잘라내야 돼. 그래서 이만큼을 삭제한 거예요. 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구조물인데 근데 얘가 하중을 이렇게 양 끝알에서 이렇게 피를 받아. 자, 근데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좀 갉아내야 돼. 그래서 요 단면적의 2분의 1 요만큼을 갉아낸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여기 MM 단면에서의 응력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럼 갉아내기 전 상태, 이 경우에 MM 단면에서의 응력은 어떻게 될까? 그냥 단순히 P 나누기 A인데 MM 단면에서의 면적으로 그냥 나눠지면 MM 단면에서의 면적이 돼요. 자, 근데 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요만큼을 갉아낸 거야. 이만큼을 갉아내면 이 MM 단면에서의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게 이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거에 관련된 치수들은 다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갉아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잘라내 요만큼을 커팅을 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MM 단면에서의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MM 단면이지. 응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곳에서의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P라는 하중이 이렇게 당겨요. 자, 여기에서의 내력을 구해야 돼, 내력. 자, 내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내력의 종류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몇 개라 그랬죠? 4개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다 써봐. V, PVTM이라고 했어. PVTM. V가 있고, P가 있고, 그 다음에 T가 있고, M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심의 평형 방식. 얘 외력은 요 P밖에 없어. 자, 얘하고 평형을 이루려고 하면 P는 살아. 오케이. V는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토크 T. 이게 비틀림을 유발시키는 거 없잖아. 모멘트는 여기에서 유발시키는 게 있지. 어떻게? P 곱하기 이 길이. 요걸 C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PC. 그러니까 MM 단면에서의 내력은 뭐가 생겨? P축 하중하고 모멘트가 생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MM 단면에서의 모멘트는 발력은 2개니까 응력은 어떻게 돼요? 축에 의한 거, 축력에 의한 거, 그죠? 얘하고 뭐가 되지? 모멘트에 의한 거? 마이너스 IM, Y. MM 단면이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2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 거. 만약에 얘가 안 잘려져 있고 채워져 있다 그러면 얘만 생기는 거지, 얘만. 그죠? 근데 제가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다시 도식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M 단면에 생기는 내력은 심해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내력을 찾았더니 2개가 생긴다 그러죠. 축하중하고 모멘트. 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P 나누기 A 빼기 마이너스 IM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하면 돼. P값 알죠? 그죠? P값 얼마야? 40kN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40kN.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MM 단면의 면적이 구해질 수 있죠.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여기 구해져 있어. 여기서 구했어. 그 다음에 MM 단면의 I값 12분의 BH 3승. 여기 구해져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모멘트 알지? 뭐야? P 곱하기 C. C가 몇이야? 40mm니까 MC도 구할 수가 있어. 여기. 얘도. 뭐만 몰라? Y값만 모른다. 그래서 이게 Y값이 변수야. 그 Y는 뭐냐? 여기. MM 남미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Y야. 그럼 얘를 맥스 값으로 하려고 그러면 Y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플러스 C인 위치. 거기가 어디야? 여기. 요 위치.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0mm 위치는 어디야? 여기 밑에. 여기. 그래서 여기를 따지면 여기가 플러스 C 위치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C 위치. 그러니까 Y를 넣을 수 있는 거는 플러스 C하고 마이너스 C, 요거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Y가 플러스 C인 경우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0메가파스칼이 나오고,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C인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면
80메가파스칼이 나와요. 자, 이걸 분포도로 나타내면 제가 그릴게요. mm 단면. mn이야. mn 단면에 뭐 센터가 있겠지. 자,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C인 위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C인 위치예요. 이거의 응력 분포를 그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40이고 얘는 이만큼 80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중립축이 이 빨간 게 아니야. 얘는. 그래서 요게 응력이 0인 지점이죠.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돼. 이 길이 y는 어떻게 될 건가를 최종적으로 찾아야지 이 응력 분포를 완성하게 돼요. 얘는 어떻게 찾아요? 응력이 0인 부분을 찾으면 되지. 아이고. 그죠? 여기 나와.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P 나누기 A 빼기 마이너스 IMI가 0인 Y값을 찾으면 돼. 그 Y값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6.67mm가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6.67mm 이렇게 써주면 돼. 요 D는 여기서부터의 거리, 여기 D. 그러니까 D를 찾아도 되고 Y를 찾아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찾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예제 8의 2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응력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요만큼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모멘트 내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물을 함부로 자르거나 함부로 없애버리면 거기 응력 지sun 때문에 거기가 깨지는 이유가 새로운 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학이라는 게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렇게 함부로 갉아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면. 그래서 잘라낼 경우는 충분히 그 성능이 저하된다는 걸 알고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런 문제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거지. 이 시간 이후에도 좀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여러분들 좀 그 수업 시간에, 다음 시험 시간에 그 6, 7, 8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돼요. 강의 자료는 지금 사이버한밭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복습하고 싶은 사람은 강의 자료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의 3. 얘는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호목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필요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키는 이거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이런 빔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A점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해. 100이라는 하중이 작용하고 요 각도가 예를 들어 30도야. 자, 그러면 A점의 응력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100을 우리가 성분분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성분분해하냐? 자, 그럼 얘는 A점을 성분분해하면 두 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X방향 성분이 어떻게 돼? 얘가 100 곱하기 뭐가 되니? 코사인 30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분분해하면 또 어떻게 되지? 얘가 100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나눠줘요. 그죠? 자, 그러면 A점에 생기는 응력은 어떻게 되지? 요놈 때문에 생기는 건 어떻게 돼요? P 나누기 A로 형태로 하면 되고, 얘는 뭘로 하면 돼? 빔이니까 마이너스 IMI로 하면 되지. 그지? 그 대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 모멘트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M선도가 필요하지. 그죠? M선도나 우리 뭐 브라켓 함수 할 때 했었잖아. 이 M은. 이 경우는 어떻게 돼? PX잖아. PX. 위로 향하니까 플러스 PX잖아. 플러스 PX.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100 사인 30도 X로 해서 구하면 되지. 그지?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하중이 들어올 때는 얘를 성분분해해서 X축으로 되는 거는 다 모아서 축력, Y축으로 되는 거는 빔 문제에서 마이너스 IM에서 이 모멘트 선도를 구하는 그걸로 써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제가 그 얘기예요. 이 예제.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자, 그림에 목재보가 있어요. A, B, C, D. 두 개의 이제 연직 하중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3,000하고 6,000. 자, 그랬을 때 얘는 또 여기에는 케이블로 지지가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보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얘 세타를 구해요. 그럼 세타를 구하면 얘가 성분분해를 위해서 36.87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보에 요 단면이 있으니까 I 값이 구해지죠. 12분의 BH 함수는 그 다음에 면적도 구해져요.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미리 다 구해놓으면 문제가 편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발력을 구해야 돼. 얘를 발력을 구하면 A점의 발력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고, 요 케이블 때문에 케이블 장력 T가 생기죠. 그래서 얘를 심해 평형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A점에는 발력이 2개가 생겨요. 그걸 H하고 V로 표현했네. 그래서 X하고 Y인데 여기서는 H하고 V로 했어요. 그래서 A점의 발력은 2개. 여기 이렇게 생기는 게 A, V. 그 다음에 여기가 A, H. 그 다음에 이 케이블 때문에 생기는 장력 T. 그래서 요걸 표현한 게 요거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심해 평형 방정식 3개를 만들 수 있죠. X방향의 심해 합은 제로, Y방향의 심해 합은 제로, AS의 모멘트 합은 제로. 자, 봅시다. 먼저 X방향의 심해 합은 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X방향의 심해 합은 제로 하면 AH가 있고 T가 있네. 그죠? 그래서 AH하고 T는 같고, 그 다음에 Y방향의 심해 합은 제로 하면 요놈, 요놈, 요놈이 있네. 그죠? 그럼 여기서 곧바로 뭐가 구해져? AV가 구해져. 9,000. 그 다음에 A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 A에서의 모멘트 합은 제로 하면 6,000 곱하기 4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000 곱하기 요 길이 12가 있어요. 그게 요거야. 그 다음에 T 곱하기 6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구해져? T가 구해져. 만. 그러면 모든 그 발력하고 장력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봤더니 AH는 만, AV는 9,000, 장력 T는 1,000, 만 이렇게 구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졌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려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문제는 그냥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푸는 건 호목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를 풀라 그러면 보세요. A점을 내가 한번 따져 볼게요. A점. 자, A점이야, A점. A점에 작용하는 식은 뭐가 있냐면 요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야? A, V가 몇이지? 9,0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A, H가 있어요. 이게 몇이냐? AH가 만. 자, 근데 빔의 관점에서는 빔의 응력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축하중하고 수직하중이야. 그러니까 얘를 성분분해해서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얘를 빔이 이쪽 방향이 길이 방향이잖아. 그럼 얘를 빔의 X, 그 다음에 요 놈을 Y 방향으로 해놓으면 요게 아까 세타 구한 거죠. 자, 그러면 AV가 성분분해하면 X 성분하고 Y 방향으로 성분분해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AH도 X 성분하고 Y 방향으로 성분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X 방향으로 성분분해되는 거는 축하중일 거고, Y 방향으로 성분분해되는 거는 우리가 수직하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걸 다 한 거야. 자, 그래서 A점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9,000하고 많이 있는데 이거를 보의 축방향하고 수직방향으로 성분분해해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방향의 성분이 13,000인가? 이게 잘 보이지가 않네. 그래서 쟤를 성분분해해서 하면 13,400이고 수직방향은 1,2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걸 성분분해하는 걸 여기 보여줬어요. 얘는 AH를 성분분해하는 거예요. AH가 이거니까 얘를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성분분해하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AV를 성분분해하면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나온 거를 더하면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y 방향으로 성분분해한 걸 더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야. B에 작용하는 거는 6천밖에 없죠. 그죠? 아랫 방향으로 6천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요 방향하고 요 방향으로 성분분해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성분분해하면 축 방향으로는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600, 수직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48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분분해하면 마찬가지예요. C도 C. 자, C는 여기에는 결과만 나타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C점에 작용하는 건 요 장력 T밖에 없지요. T가 얼마야? 만이었어. 자, 얘를 어느 방향? 요 X 방향,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이렇게 성분분해한 거야. 물론 요 각도는 세타지. 그게 요 놈이에요. 자, D는 뭐냐? D가 있어요. D점. D점에 작용하는 게 이게 3000이야. 그럼 얘를 요 방향, X 방향, Y 방향으로 성분분해한 게 요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 D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축 방향하고 수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성분분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축 방향으로 된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축 방향으로 된 게 요거 하나, 분홍색으로 하면 요거 네 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하직은 뭐가 되냐면 요놈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요 분홍색으로 된 거는 우리가 요걸로 계산하면 될 거지. P 나누기 A로. 그 다음에 수직으로 된 수직하직 때문에 되는 거는 어떻게 계산돼요? 마이너스 IM Y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더해서 가장 큰 값하고 작은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축력에 대해서 쭉 보면 축력이 작용하는 게 자, 요거 13000,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600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는 1800에 8000, 그 다음에 여기 1800 얘가 있어. 자, 그럼 얘가 구간별로 A 구간,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에서 컷해서 내력을 구하면 AB 구간의 내력은 13400이 되고 얘는 압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9000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9800, CD 구간에도 마이너스 1800 다 압축이 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생기는 AB 구간의 응력은 어떻게 구해? PAB니까 14400 AB 구간의 면적. 그 다음에 BC 구간에 걸리는 응력은 어떻게 돼요? 9800이니까 9800의 이거의 면적. 그 다음에 CD 구간은 물론 다 압축이야. 1800의 A. 이렇게 하면 축력 때문에 생기는 응력이 다 계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수직하중이야. 자, 수직하중만 별도로 뽑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는 그냥 구간별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이제 이 브라켓 함수로 해도 되지. 맨 끝에 해보면 어떻게 돼요? 1200 X 빼기 4800에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6000에 X 마이너스 10 제가 이제 브라켓 함수를 적용하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처짐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얘를 이용하면 보세요. 지금 요게 3개가 나왔지. 그러면 구간별로 응력 모멘트 구하는 게 다 똑같아. 여기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다 그거 똑같은 거야. 여기 똑같지. 요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요거만 나오니까 요게 나오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요거만 쓰니까 요거. 이걸 괜히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구간에서는 이걸 다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그걸 브라켓 함수로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구간별로 나오는 모멘트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팁을 이용해서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VM 선도가 구려지죠. 그 VM 선도가 구해지면 모멘트가 최대가 걸리는 데가 두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두 군데에 대해서 마이너스 IMY인데 이 M을 하나는 6000 하나는 마이너스 12000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멘트가 이거인 구간의 충력은 이렇게 되니까 이때의 응력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구간에 대해서 DC 구간에 대해서 보면 모멘트는 마이너스인데 이때의 충력은 마이너스 9800이니까 이때 응력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 인장이 압축이야?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재의 최대에 걸리는 응력은 4.63메가파스칼인데 압축이 걸린다는 걸 찾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는 두 개를 분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충력으로 분리하고 하나는 수직력으로 분리해서 충력에 관련된 응력 따르고 하고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응력 따르고 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호목을 풀기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여서 한번 강의 자료를 참조를 해서 저는 좀 뭐라 그러나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 2장하고 5장에서 풀었던 거를 썸해서 문제를 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렵지, 그죠? 8에 3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호목을 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호목에서 한 번씩 풀어봐야 돼. 자, 그래서 8의 3절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 8의 4절을 할 건데 8의 4절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호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할 건데 하나의 개념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8의 4절의 제목을 보면 한 점에서의 어떤 응력이라고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한 점에서의 응력은 하나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그 우리 1학기 때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축하증을 받는 바예요. P. A점에서의 응력을 찾아라. 요 점이 A점이라 그러면 A점에서 응력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P 나누기 A로 구하잖아. 근데 P 나누기 A로 구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단면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이 단면에 대해서. 그래서 구하면 얘가 P 나누기 A가 돼. 자, 근데 얘를 이 단면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 응력이 또 틀려지지. 전달 응력까지 나오잖아. 경사진 응력. 또 이 단면에서 구하라 그러면 또 틀려져.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A점에서의 응력이지만 자르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경사면에 따라서 응력이 무한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의 응력은 뭐야? 한 개가 아니라 무한계예요. 무한계. 그러니까 한 점에서의 응력은 무한계인데 내가 왜 이런 축하증을 받는 바에 대한 응력을 P 나누기 A로 보느냐? P 나누기 A가 왜 그러냐면 얘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래. 맥시멈이기 때문에. 얘가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하증을 받는 봉의 응력은 P 나누기 A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게 무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응력이라는 거는 구조물을 파손시키는 척도라 그랬어. 그럼 나의 관심은 맥시멈하고 미니멈이야. 그래서 한 점에서의 응력은 무한계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건 맥시멈하고 미니멈이다 이거지.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린 곳에서의 응력하고 이렇게 B로 잘린 곳의 응력은 서로 틀려. 근데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맥시멈하고 미니멈이다 이거지. 그걸 구하는 게 이제 8의 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시멈하고 응력의 최대하고 최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주응력이라고 그래요. 주응력.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가 응력이 맥시멈, 무한계지만 그 중에서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찾는 식을 유도하는 게 8장의 일이고 그 맥시멈하고 미니멈이 되는 응력의 값을 우리가 주응력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8의 4절부터는 우리가 평면 응력,
평면 응력이 3개라 그랬어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가 있는 이런 3개의 상태에서의 응력을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에서의 응력은 무한대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맥시멈하고 미니멈이다. 왜? 2개만 알면 맥시멈하고 미니멈 사이의 값이 다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맥시멈하고 미니멈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거에 집중해서 강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